안녕하세요.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. 가구당 이자로 내오는 비용이 13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저는 그 숫자가 믿기 어렵습니다. 왜냐? 고작 13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친다고요? 뭔가 집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월 13만 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한다고요? 아니겠죠. 뭔가 아마 가구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없는 가구, 대려 자산이 플러스인 가구, 여러 가지 가구들을 전부 다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이자 비용, 이자 부담이 13만 원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뉴스의 제목에 따르면, 이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매달 이자만 낼 때는 100만원 냈는데 지금은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야 되니까 원리금으로 400만원까지 늘었답니다.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억이 넘는 돈을 3년 안에 어떻게 상환하냐고, 거기다가 월세니 공과금이니 이런 거 얘기하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 안 됩니다. 누가 이렇게 빚을 내라고 앞장서서 나서서 빚지게끔 한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불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,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감당 못할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날 때 계속 유예만 시켜줬습니다. 어떻게 됐냐? 결국 자기 정권 때 터지지 않게끔 하고 윤석열 정부 때 터트리겠다라고, 다음 정권 때 터트리겠다라고 나몰라라고 그냥 개판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. 저렇게 월 400만원씩 어떻게 갚으면 삽니까? 400만원씩 갚으면 살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?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저도 만약에 제가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대출을 해서 원리금으로 월 한 200만원씩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? 라고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.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. 그냥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다.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자를 200만원씩이나 낸다. 원리금을, 이자하고 원금을 200만원 낸다.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. 정말.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원리금을 400만원씩 내면서 어떻게 갚냐고요. 안 될 것 같은데요. 정부가 저렇게 계속 미로만 주고 어느 시점 돼서 그냥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정부가 정말 나쁜 놈들인 거고, 저게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, 자영업자들 부채가 천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을까? 참 무서운 얘기인 거죠. 그런데도 지금 현재 주식 비투하라고 꼬드기고 있고, 부동산 연끌하라 그러고, 집값이 또 20억 30억이다라고 얘기하고, 강남 집값 30억 얘기하고 있고, 강북도 30평대 아파트 15억이다 13억이다 12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도대체 10억이 넘어가는 그 부동산을 과연 몇이나 살 수 있다라는 건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. 자영업을 한다, 아니면 직장인들 월급이 1000만 2000만원씩 됩니까? 아니잖아요.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이 정도가 보통일 텐데, 아니 어쩌자고 10억짜리 10몇억짜리 집을 대출 왕창 내가지고 샀냐라는 거죠. 저보다 한참 후배, 30대 중반인 이제 신혼 맞벌이 하는 부부 대출을 5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더라고요. 물론 그때는 몇 년 전 얘기라, 몇 년 전이어서 그때 5억 대출하면은 월 이자가 80만원 90만원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빚을 냈겠죠. 또 최근에는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1%대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서 또 젊은이들에게 대출을 붙이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놈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. 개막장입니다. 개막장. 앞으로요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다가는요 끝장납니다. 끝장나.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안 좋답니다. 이제 더 골 때리는 거죠. 20대 30대들에게 누가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, 자영업하라고 부추겼나요?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러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지옥으로,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얘기해도 하나도 심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. 참 우려스럽습니다. 많이 두렵고요.
저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까요? 그냥 폭탄 터지는 겁니다. 폭탄.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?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. 정말로 밥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?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요. 너무 충격적인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. 답이 없을 것 같은데.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. 뭐 가구당 한 달 평균 13만원을 이자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, 뭐 이것도 1년 사이에 32%가 띵그랩니다. 좀 믿기 어려운 얘기죠. 빚을 빚으로 막아오고 있는 거죠. 살아가기가 힘든데 빚을 또 더 내고,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. 앞으로요 30대 40대들의 그 소비가 20% 이상 감소할 거라고 얘기 안 됩니다. 뭐 당연하겠죠. 무리하게 빚을 냈는데, 빚이 빚을 부르는데 소비가 늘어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.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것 같고, 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쩌겠습니까? 뭐 각자 개개인의 선택인 거고, 뭐 나 몰라라고 있고, 또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것 같습니다. 참 두고 봐야죠.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? 괜찮을까? 참 겁나는 거죠. 많이 무섭습니다. 겁도 많이 나고요. 앞으로 더 아마 놀라운 일들이 아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. 참 저렇게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과연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있는 걸까?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, 아마도 뭐 빚을 2억 3억 4억 죽을 때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빚을 그동안에 너무 쉽게 생각이 든 겁니다. 뭐 1% 2%대 대출을 이자를 뭐 내도 되니까 부담하니까 그냥 공짜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. 근데 아무리 싼 이자라 해도 대출은 독입니다. 독.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빚을 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기대나 욕심을 너무 많이 키워서도 안 되겠습니다. 좀 신중하게, 좀 더 차분하게, 냉정하게 살펴보고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크게, 너무 기대를 너무 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기대 수준도 낮추고 눈높이도 낮추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,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렇게 원리금으로 월 400씩 내면서 살 수 있는 가구 몇 안 됩니다. 아마 죽을 때까지 빚 못 갚을 거고 자식들에게 빚을 되물려주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빚지지 않겠다라는 각오, 그 각오를 정말 단단히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삶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